예, 반갑습니다. 예, 마을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사회적개혁연구원 팀장 그리고 부산대학교 박사 수료생 하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니까 다들 힘을 내셔서 경청을 유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소통과 참여라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많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많이 체험하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현장에서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기업들도 아마 소통과 참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걸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학회에서 왜 말기업을 논의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크게 보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말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이렇게 모든 것을 밝혀주는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서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기관에서 현재 5년 동안 말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소통과 참여라는 게 마을기업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주민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이 CRC에서 법인을 만드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 시작을 하실 때는 잘 운영을 하십니다. 근데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고 사업의 성과가 생기다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기십니다. 현장에서 봐왔던 건 협동조합이 출발을 할 때는 하나였는데 1년 뒤에 가보면 협동조합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소통과 참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굳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차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 분석 결과, 결론 등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장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얼만큼 되는가? 정경련에서 2주 전에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율도 높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는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조직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고 한 예로 유한 캠벌리에서 주력 제품인 기저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3포 세대다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기저귀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업 내에서 비전 2020이라는 조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는 그런 기업의 전략을 통해서 감소된 매출을 성과로 이루어내는 그런 결과로 도출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3포 세대라고 하지만은 엊그저께 신문기사를 보면 5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대인관계도 포기를 하고 예직 마련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청년들은 다 포세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희망도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가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참여가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최근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하게 되면 직무 만족이라든지 조직 몰입 그리고 조직 효과성, 팀의 성과, 생산성 그리고 갈등 해소, 직무 열의 이렇게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토대로 부산에 있는 마을기업들은 얼마나 이제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소통과 참여의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를 좀 갖추어서 조직 내 갈등이라든지 직무 열의를 높여서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마을기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을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을 이제 하실 때는 주민들이 5인 이상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을 10% 출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자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내에서는 이런 소통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마을기업 개수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1297개, 사회적 기업과 양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은 약 10,000명 정도, 그리고 수익은 737억, 2013년 기준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보면 상근 근로자가 126명으로 2014년도에 추계가 되었고, 매출은 한 22억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이제 차이를 보시면은,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반면 마을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출자하신 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과 참여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유의무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하위 단계로 정보 교환을 하느냐, 그리고 직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분위기 개선이 되고 있느냐,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위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의사결정 참여도 계획을 숙지를 하고 있느냐, 결정이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참여의 기회가 있느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등 해소 부분도 서로 이제 협력 통합을 하느냐, 설득 협상이 되고 있느냐,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느냐, 직무유리 같은 경우는 활력 헌신 몰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합의 변수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참여가 마을기업에서 갈등 해소와 직무유리를 높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하였습니다. 부산 마을기업 상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설문조사는 제가 지원기관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응답을 받고 패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비슷할 것 같은데, 설문지를 이메일로 주고받다 보면 이분들이 참여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설문지를 받아서 패스로 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이제 SPSS를 해서 빈도 분석, 신뢰성 검증, 용인 분석, 회계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증 분석을 보시면 일단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력이 낮은 항목은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신뢰도 크롬바 알파는 대부분 0.8 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용인 분석 결과 아까 설명력이 낮은 문항은 제외를 하였고, 다양성 분석도 0.7, 0.8 이상 유의한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참여가 갈등 해소에 영향이 있느냐, 대부분 영향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보 교환을 하면은 이제 설득과 협상, 문제 해결에 이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참여의 기회가 지어주면 이제 문제 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주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참여의 하위 변수들이 이렇게 갈등 해소에 영향이 있는 걸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실증 분석이 되었습니다. 모형 촉각도라든지 설명력도 대부분 다 높게 유의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직무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참여가 직무유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분위기 개선을 하면은 종사자들이 활력이 생기고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있으면은
종업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몰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가설 결과는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참여는 갈등 해소와 직무 열의에 긍정적으로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일단 이 논문의 의의로는 기존의 말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말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도 없는 상태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후발주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가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영복 교수님께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소통이라든지 참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회의를 참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IT를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화상 다양하게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법이 조금 더 갈등 해소라든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 대상은 부산으로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추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소통과 참여라는 게 다른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말기업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상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연구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기대학교 이정현입니다. 저희 조영국 교수님하고 박대영 박사님 논문 재미있게 읽었고요. 몇 가지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은 부산에 있는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논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는 크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마을 기업은 아마도 가장 신생의 조직 형태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크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마을 기업의 숫자가 1,300개 가까이 되었었고요. 제가 몇 번의 행정자치부 회의를 가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 경제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마을 기업의 일부분들은 사회적 경제 어떤 테두리 내에서 마을 기업이 웃기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인상들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특성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든 블랙박스에 가까운 마을 기업을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일단 가장 커다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들을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통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두 가지 중소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었고요. 다만 읽으면서 저에게 남은 추가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네이밍하고 관련되는 건데, 마을 기업은요, 일단 부산에 있는 마을 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을 기업은 뭔가 그러니까 구성원들이나 혹은 마을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좁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속된 기업의 종업원들이나 출자자들도 서로 간에 이름 알고 그 사람의 가족사를 알 것 같은, 저는 이런 느낌을 전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일반 기업, 즉 구성원들이 아주 넓은 광역시에 분포되어 있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기업에서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분리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마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어떤 터전과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터전들이 아주 오버랩이 되면서 양자들이 계속 넘나들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을 기업 내에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부산에 있는 마을 기업의 샘플 사이즈 120개 중에 한 80개 정도의 그 구성원들이 그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예를 들면 농촌형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근로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을 주민인 게 훨씬 더 아마 정체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혹은 마을 기업 내에서의 직무 수행 등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상근자의 특성 혹은 마을 기업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140페이지에 1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42페이지 위쪽에서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기업의 정의상으로 보면 출자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되고요. 5인 이상의 출자자가 마을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출자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다른 영역이고요. 기업에서의 의사결정과 어떤 주요한 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때로는 상호 충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는 출자자 중심에서의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상근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상호작용까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 그 140페이지에 상단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산의 사회적 기업의 사이즈가 대단히 작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14년에 75개가 있고요. 상근자가 126명, 비상근자가 248명이니까 제가 보면 부산에 있는 마을기업 하나당 1.5명의 상근자가 있고 비상근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의 상근자와 3명의 비상근자가 있는 그리고 이게 매출 실적 2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업당인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말들이 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총이라고 가정하면 마을 기업당 3천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이즈에서의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제 조금 더 논문을 발전시키면 부산형 즉 도시형 마을 기업의 특징과 농촌형 마을 기업의 특징을 구분하면서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 참여나 혹은 의사소통이 평가에 미치는 양들 보면 훨씬 더 재밌는 논문이 되겠다.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표 153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이게 실증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 6이고요. 그 다음에 표 7은 또 다른 종속 변수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일단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정된 R 제곱 값이 대단히 높습니다. 948, 949, 846 이래서 제가 짧은 시기용으로 제가 봤던 그 논문들 중에서 임금이 종속 변수가 되는 그런 것 이외에는 참 보기 드물게 RSPF 값이 높아서 이게 꼭 미덕은 아닐 수 있겠다. 어찌 보면 상관관계라든가 혹은 그 다중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우려도 좀 되는 결과여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실장님께서 그 다음에 표 6하고 표 7에 보시면 의사결정 참여 독립변수 중에서의 두 번째 카테고리인 의사결정 반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의 실증 결과를 보면 표 6과 표 7에서 다 유의하지 않게 나와 있고 거의 모든 독립변수 중에 거의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구성원들의 근로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예를 들면 직무 수행에서 활력이나 헌신, 몰두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대단히 또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다시 한번 그 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자분들께서 더 부록의 논항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신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몇 가지
아주 소소한 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마을 기업 관련해서 맹물이 좀 더 많이 나왔고 그 사회적 경제 전반에서 마을 기업이 좀 더 잘 이해되면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짧게 좀 토론에 대한 하는. 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피드백 주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당 1년간 5천에서 6천만 원 매출액이 이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5년 동안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사회적 경제 부분이라는 게 정말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하고 현장하고 괴리감을 좀 많이 느껴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좁혀보고 싶어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원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설문지 말씀드렸는데 이메일로 정말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다 보면 지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정말 감정 불로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분들은 뭐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지원기관에 있는 담당자들 현장에 가서 그 얼굴로 이제 대면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좀 때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과 말기업 간의 소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반영을 해서 이건 이제 연구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나은 논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